안녕하세요, 여러분. 봉도사 쪽집게 정치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서부터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어, 어, 어제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시고 댓글 달아, 달아주신 분들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여서 오늘서부터는 댓글을 읽혀보지 않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같은 분들이 진짜 얼마나 여러분들 실망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그냥 뭐 될만하다 실패하고 될만하다 실패하고 예? 그런데도 그냥 악착같이 살아고 또다시 재기를 노리하고 있는데 예. 어제 그젠가요? 내가 이제 뭐 무슨 뭐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하고 전화했더니 이래요 저한테 형님 저하고 이제 엄청 친한 친구예요. 재선이야. 형님 국회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왜? 나 재기해야 되는데 재개의 된다니까 형님 들어오지 마세요.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형님 들어오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동지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그래? 강의원 강의원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형님이 국회 들어오면 70명 아무도 안 보고 형님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싫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국회 들어가면 겸손하게 그냥 납작 엎드려 있을게. 그러니까 형님 스타일은 납작 엎드려 있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형님은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처럼 막 이 다니면서 진짜 그냥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분은 웃자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형님 뭐 이제 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실력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애둘러서 한 거지. 예. 김어준도 불안하죠. 저를 출연시키면 막 구독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합니다. 김어준, 새날, 매불쇼, 이동영 다 지금 출연 못 시켜요. 곧 출연시킬 수 있게끔 제가 잘해야죠. 다 방법이 옵니다. 예?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하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갑니다. 예. 아, 어? 말투가 강덕구 의원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장 절친 중에 한 명이죠. 예.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은 제가 하고 탓은 그쪽 사람들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뭐 누구 실망했다 그랬지. 그분들 구독자가 최고죠. 그분들 그게 인생의 업인데. 예. 우리 그래갖고 여기 뭐 동접 1000명, 2000명, 3000명 가고 막 그러면 다시 부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원금 규모가 이렇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이래요. 여러분들 뭐 아까 다들 잘 아시더라고. 자, 1차 선지금은 그 상위 10%, 그다음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찬성하지 않았었죠. 자, 일괄 지급하자 그랬는데 내가 이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일괄 지급하는 게 맞냐, 선별 지급하는 게 맞냐, 이건 정답이 없어요. 경제학자들도 양론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괄로 25만 원 지급하자. 라고 주장을 하다가 내부의 경제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진보 진영은 25만 원 지급하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일괄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항상 선별 지급하자 그래요. 옛날 무상급식 때요. 우리는 전체 무상급식인데 오세훈이가 그랬잖아요. 선별 무상급식 하자. 그거 구분해내는 게요. 여기 지금 성인들은 보험료를 내잖아요. 보험료를 갖고 이게 요즘 AI를 딱 하게 되면 1시간 이게 딱 한 5분, 10분이면 따다닥 나오거든요. 소팅이 딱 돼요. 소팅, SORT, 구분하다.
딱 구분이 되는데 소팅이라면 여러분 다 알아듣죠? 근데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그 급식 학생들이 구분이 안 돼. 그럼 그거 1등급, 2등급 이렇게 구단위로 막 차세 기초수급자 차상 이렇게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분리하기가 이게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그거를 분리하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는 항상 선별지급 내지는 차별지급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인 거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1차 선지급을 그래 여러분 돈 얼마 나오는 거 아까 어떤 분 나 50만 원 줘요 그러는데 돈 얼마 나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언론에 다 나온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 언론에 다 나온 건 다른 방송에서 막 그 뭐 패널들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런 데서 충분히 들으시고 20조 그 총합해갖고 이제 그 국가 예산 빈 것까지 해갖고 30조 5천억 30조 5천억이에요. 자, 개인은 상위 10% 15만 원, 512만 명, 일반 국민 이게 이제 그 1분위, 2분위 하게 되면 중간에 한 7, 80, 4,200만 명이니까요. 중간에 80%가 좀 넘죠.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는 80% 국민들에게는 1차는 15만 원 줍니다. 15만 원 줘요. 왜냐하면 상위 10%가 똑같이 주고 차상위 38만 명, 기초수급자 271만 명, 합하게 되면 300만 명쯤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약 한 그 6%쯤 되는 최하위 계층이에요. 차상위는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받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더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 생계가 더 위험한 분들이에요. 요 분들 묶어갖고 이분 한 300만 명, 6%쯤 되는 분들에게 30만 원, 40만 원씩 주고 2차 추가 지급인데 여기에서 상위 10%는 뺀 거예요. 일반 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였고 전체에서 10%만 빼고 나머지 90%에게 차등 지급으로 10만 원씩 추가 더 준 거예요. 이 정책 이거 잘했다 안 했다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제학자들도 양분되어 있다. 일괄 지급하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과 차별 지급, 차등 지급하자는 사람들하고 나눠져 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주장하다. 이한주 교수와 함께 주장하던 것을 귀를 열고 들어서 수정한 거예요. 예? 수정한 정책입니다. 수정한 정책이에요. 엄청 대단한 정책의 대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자, 20조 5천억, 그 다음에 20조 이게 3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20조 2천억인가 그렇게 되고, 어쨌든 20조라고 보고. 자, 그러면요. 그런데 송원석이 쇼도 모르면서 포퓰리즘 정권의 데뷔쇼라 그랬어요. 근데 말해,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다. 일단 화려하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자, 화려하다는 걸 인정을 한 건 국민들에게 많은 돈이 돌아가서 당장 경제가 산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 IMF에서 1.5% 경제 성장할 거라 그랬다가 0.8% 떨어졌습니다. 이거 20조 풀면요. 그러니까 30조죠. 20조 풀면 경제 성장률 0.1%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매번 논리가 부딪혀요. 경기가 좋을 때는 시장에다 맡겨두면 됩니다. 근데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전체 중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 중에서 가장 돈을 잘 쓸 수 있는 돈이 제일 많은 단위가 삼성 아니고 SK 아니고 현대 아니고 국가입니다. 국가가 돈이 제일 많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써야 됩니다. 예? 이거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조기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동네 무슨 모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야유회가 조기축구에서 봉패밀리 제가 단장으로 있는 축구팀에 야유회 가요. 근데 그동안 돈을 모아놓은 게 다 쓰고 회비가 없어. 회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원이 한 50명 되는데 그 중에 돈 있는 사람들 서너 명이 더 많은 헌금을 내는 겁니다. 기금 내갖고 자 작년에 야유회 갈 때는 30만 원 냈는데 회장님 단장님 안 됩니다 올해는 100만 원 내세요.
이게 작은 모임에서도 경기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우면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구성 여러 가지 구성이 있어요. 뭐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 국회도 있고 정부도 있고 SK, 삼성 기업들도 있고 기업은 개별 기업이잖아요. 이 중에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정부예요, 정부. 정부는 누가 돈을 냈어요? 여러분이 돈을 냈잖아요. 예? 여러분이 돈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부가 세금 걷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직접 돈을 준 걸 다시 돈으로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로도 돌려주고, 교육 예산으로도 돌려주고, 국가 도로 건설로도 돌려주고, 여러분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게 정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송원석 배워라. 좀 내 방송 보면서. 예? 송원석 근데 나이가 많은 거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제가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 어디 갔을까요? 자, 일단 송은석 나이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검색 좀 해보세요.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검색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예? 송언석, 송언석 검색 좀 해보세요. 예? 잘 결정하신 거예요. 아, 이 찍들은 받지 마라, 여러분. 내 사랑 뽀야님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예. 근데 이게 페트로스님 좋은 얘기 했는데요. 개인들이 돈을 번 건요. 나라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 이런 거예요. 개인이 돈을 버는데 그 좌판을 막 아무 데도 없으면 어디 가서 돈을 벌죠? 시장을 차려주, 시장. 뭐 이렇게 좌판을 깔아줘. 막 그 사람들이 모여. 이 시장을 깔아있는 그 시장이라는 게 국가예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국가가 우리 안보도 하고 안전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 내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 낸 세금은 국가는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다른 간접 시설을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국가가 경제가 침체돼 있으면 그게 1929년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아니에요. 정부가 없는 데다가 막 그냥 댐을 짓고 건설하고 막 그래야지 돈이 풀리니까. 돈을 또 너무 급할 땐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돈을 주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 때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 때 여러분 그럼 이제 이렇게 돈을 주면 나중에 이제 그거는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경기는 침체돼 있어.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게 자본주의에서 최대 위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차 추경이 있을 것,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다?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너무 함부로 확 풀어도 안 됩니다. 예? 너무 함부로 팍팍 풀어도 안 돼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조심해야 돼요. 관리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쯤이면 경기는 진작을 시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30조 풀었잖아요? 그럼 사회의 효과는 이게 이제 호텔 경제가 나옵니다. 30조 풀었죠? 그럼 사회의 효과는 30조일까요? 30조일까요? 아닐까요? 30조 풀면 실질적인 효과는 5배쯤, 150조 정도의 효과가 납니다. 왜요? 그 이재명 호텔 경제학을 그 바보 같은 친구들이 모르니까, 호텔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 자, 보세요. 한 가구가 한 200만 원씩 받아. 그럼 평상시 안 먹던 삼겹살을 먹으러 가. 200만 원 삼겹살 다 먹긴 그랬죠. 그럼 옷도 좀 사. 그 다음에 캠핑도 좀 가. 자,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듭시다. 그냥. 자, 200만 원 갖고 삼겹살 집을 가. 그래, 우리만 200만 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15만 원 받은 사람도 삼겹살 먹으러 오고 막 먹으러 와. 그럼 삼겹살 사장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풀리니까 매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삼겹살 사장님 어떻게 삼겹살 판 다음에 나는 등심집에 가고 등심 한번 먹어야겠다. 등심 먹으러 가. 맨날 삼겹살 먹으니까 질려갖고 그 등심집 가니까 등심집도 삼겹살 사장들이 와서 등심을 먹네. 삼겹살 사장한테 간 돈이 30조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시 돌아요, 돈이. 그럼 등심집 사장님은 내가 평상시에 10만 원짜리 신발을 샀는데 이번에 좀 돈을 벌었으니까 30만 원짜리 신발을 사자. 그럼 신발 사장은 내가 매출이 늘었으니까 또 뭐해? 내가 캠핑을 못 갔었는데 이번에 캠핑을 좀 가자. 차를 끌고 여행을 좀 가자. 이렇게 돈이 도는데 그 돈이 30조가 투자되면 그 곱하기 5, approximately, about 5배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봉타오님 잘 얘기했는데 내가 요 돈 받으면 요 돈만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기에 내가 나는 15만 원 받았어. 근데 저 집에 안창살이 맛있는데 15만 원인데 그전에는 안창살 가서 다 먹고 나면 한 30만 원쯤 되는데 너무 비싼데 15만 원 들어왔어? 15만 원 보태갖고 안창살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안창살 사장은 돈이 들어와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돈이 도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예? 이해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은 돌 때마다 여러분 세금이 뭔가요? 세금. 이거 경제학자들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운송료를 내는 게 세금이에요. 돈이 움직이면 무조건 세금이 나옵니다. 돈이 돌아요, 돌아. 돈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움직일 때 그냥 움직입니까? 걸으면요. 신발 잘 차나요. 그죠? 버스 타면 버스비 내야 되고 돈도 움직일 때마다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이 움직일 때마다 또 어딘가에 돈을 내자. 국가의 돈이 움직이는 비용을 내는 게 세금이에요. 예? 돈이 움직이면 무조건 세금이 나와요. 그렇죠. 부가세 항상 붙죠. 부가세 항상 붙는 거예요. 간접세 항상 붙죠. 그럼 그래갖고 좀 매출 올라오면 직접세 또 내야 되고. 예? 간접세하고 직접세를 또 어떤 분이 물어본 분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간접세는 고지서가 안 오는 거고 직접세는 고지서가 오는 거예요. 재산세 고지서 오죠? 직접세입니다. 예? 담배 필 때 뭐 고지서 나옵니까? 담배 피니까 너 담배세 내, 술 먹으니까 주류세 내. 고지서 옵니까? 안 오잖아요. 이건 간접세. 저는 일일 일식 합니다. 일일 일식. 예? 일일 일식 해도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일일 일식에도 이렇게 뛰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예? 5.31km 평균 페이스 5분 29초. 와, 이게 30대 친구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예? 10분도 1시간 안에 들어오니까 10분 뛰는 것도. 오세훈 좀 운동 좀 한다고 어디 가서 폼 좀 잡는데 저하고 한번 뛰면 근데 동시 시청자 수가 왜 이렇게 확 줄었지? 막 흥분해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줄어버렸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송원석이 비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 포퓰리즘 정권의 데뷔쇼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비판한 거 읽어볼게요. 올해 두 번째 편성된 추경이니까 이제 3차는 없다는 거죠. 너무나 아까운 상황이다.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어떻게 살리는데 그럼?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다. 국가 채무가 우리가 1,500조예요. 그럼 200%거든요. GDP의 2배예요. 채무 많은 거 아니에요. 채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서울시 부채가 많이 줄었다라고 내가 저 부채 그래갖고 그러면서 서울시 부채가 200%가 안 돼요, 지금. 200%가 안 될 겁니다. 이제 오세훈 왔으니까 조금 더 늘었을 텐데 1,000만 가까운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700%쯤 됩니다. 700%요. 그 700% 돼갖고 그럼 우리 그 서울시 빚 더 내야 돼요. 빚 더 내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빚 더 내갖고 강북 싹 개발해버려야 돼요. 강북.
강북사 개발하면 여러분들 강남 가서 안 삽니다. 그럼 강남 집값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수요는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폭발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예? 일일 일식하고 나머지 시간은 과일을 먹어요, 과일. 과일과 요거트. 그러니까, 그 조원석 63년생이 그럼, 언서가 엉아 방송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점잖은 처지에 자꾸만 그러면 안 돼.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 어, 그런 거, 참, 예. 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돈이 돌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세금으로 20조 내지 30조 줬지만 산술적 측면으로 20조 측면이 다 들어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이제 AI 이렇게 되고 쭉 찾아보면 계산해 보면 0.1%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제 성과로 인해서 또 들어오는 세수가 생깁니다. 예? 대통령 정책 이해하는 실망 설명 정도의 콘텐츠면 봉도수니까 안 어울리는 듯이요. 아이몽님,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대로. 그리고, 오늘 저 맞아, 어제 했던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자, 어제 했던 거 조금 AS 해주면요. 어,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지금 등하고 있는 거에 좀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자, 어제 했던 누굽니까? 김건희 그거 조금 해주면, 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녹취록 중에 이렇게 녹음 파일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수익금을 40%가량 과다하게 요구한다. 자, 수익금 배분하고 수익 보장해 주는 거냐? 이건 무조건 주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주가 조작 전문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쭉 취재를 해봤더니 주식용 와이프로 에그가 있다더라. 이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지금은 와이파이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IP 추적을 왜 안 되게 에그를 써요? 에그가 있다더라고 하는 말, 와이프로 에그가 있다더라고 하는 말 단 하나만 받아도 이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제 했던 얘기 조금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왜 못 찾았을까? 여러분들 못 찾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도 미래세 압수수색 했대요. 근데 김건희가 미래세 증권 계좌 거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전화 주문이 아니라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화 내역은 추적을 하지 않았다. 아이고, 이 아저씨들아 장난치나? 자, 일단 범죄 혐의가 있으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핸드폰 압수수색이에요. 그 핸드폰 압수수색 포렌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 미래에셋 증권하고 거래했잖아요? 미래에셋 증권과 통화한 내역이 뭐냐? 그럼 미래에셋 증권은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증권사에 전화를 하고 증권사 직원하고 하게 되면 이게 다 자동 녹취가 됩니다. 이거를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못 찾아요? 거짓말 한 거죠. 서울중앙지검이 안 한 거예요. 그냥 덮어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이 나왔고, 녹취록을 찾았는데, 아마 고검, 서울 고검에게 슬그머니 뒷주머니를 난 찔러줬을 거라고 봐, 이 녹취록을. 이 파일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날라가려고 하는 상황, 우리가 좀 어떻게 버텨보자.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이미 늦었지만 서울 고검, 너희들이라도
이제 줄 잘 서갖고 검찰을 좀 살려줘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짝짝꿍 작당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건 추정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어, 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거를 내가, 마지막으로 이걸 좀 보여드려야겠구나. 요거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2020년 4월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갖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2020년 1월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뉴스타파에서 최은순 씨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가 조작 다 했다고 그러면서 2021년 12월에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약 한 4개월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자, 쭉 보면 작년에 10월 17일 보세요. 마지막에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요 전에 7월에는 뇌물 무혐의 처리했어요. 예? 뇌물 무혐의 처리했고, 2024년 10월 17일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18일 그 다음날 중앙지검 국정감사했어요. 그리고 2022년 올해 4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난 다음에 서울고검이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유,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4년 동안 해갖고, 무혐의 처분하고 이게 지금 검찰이 한 짓이니까, 검찰은 여러분 뭐로 봐야 됩니까? 검찰은, 예? 검찰은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 집단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서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숙명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범죄 집단이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서울 고검을 좀 하는 척하는 거는 그래 조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게 넘겨줘야죠. 그리고 너희들은 손 떼어라. 이제 검찰은 뭐로 간다? 기소청으로 간다. 예? 수사는 국수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의리의 나라옵니다. 자, 20년 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저 머리 빠졌을 때보다 덜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20년 전 머리 빠진 모습인데 여러분 풍성교와 나라모를 검색하세요. 풍성교.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와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에 나라모 체험단이 막 활동을 해요. 직접 지원한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나라모에서 이거 한번 드셔봐라. 20대는 이렇게 3주 만에 머리가 나. 3주 만에.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근데 여기는 거짓말을 막 이렇게 주작하지 않거든요. 예? 2011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모제로 먹는 단 하나의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나라모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갖고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딱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대한민국 제패하면 이제 머리 많이 빠진 연예인들이 있는데 특급 연예인들 막 3억 4억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연예인들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제 15년 동안 신뢰 쌓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올해 안에 대한민국 제패합니다. 대한민국 제패하면 그 다음에 중국 나가, 미국 나가, 유럽 나가. K 발모제. 자, 막 저 열심히 광고하니까 또 시청자 수 좀 줄었어요. 이렇게 언론하고 끝내야 돼 또. 자, 화면 전환 해갖고 진짜 자기가 난분들이에요. 난분들. 이분들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난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네이버 풍성교 검색해서 나라모하고 주위 분들한테 여성분들도 남성 기능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추천하고 그랬고 온 국민이 페이 발모제에 나라모를 먹으면 납니다. 피도 멋있잖아요. 먹으면 납니다. 응? 다른 말 두 말 필요 없어. 먹으면 납니다. 뭐예요 이게? 먹으면 납니다. 나라모. 좋다. 예, 오늘 여러분들 300명 꾸준히 넘었고 제가 좀 신이 났어요. 옛날에 뭐 3만 명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정봉주 똥볼 시계 차고
이렇게 죽어 있는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봉도사 쪽집게 정체설 금요일 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요. 다 잊어먹어요. 의원들도 이건 내가 맨날 난 이제 달달달달 외우거든. 외워갖고 얘기해줘도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2000, 이 코스피 얘기 안 했네. 코스피 얘기 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 코스피 얘기는 월요일쯤 얘기해도 되지 뭐. 월요일보다 더 올라갈 거니까. 이게 2020년 7월이에요. 2020년 7월. 이때는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에요. 조국 장관 날라가고 9월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아, 이게 밀고 땡기고 한데, 자,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반납을 하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 그런데 6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하도록 하자. 그래서 6대 범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검찰에서 올라온 안 같죠? 검찰에서 올라온 안 같죠?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 2023년이죠. 그렇죠. 2023년 12월에 그 체포 동의안, 그것도 벌써 2년이 다 가네.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39명 의원. 그때 이제 매부쇼에 가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원들이 뭐 그 검찰과 짝짝꿍 해갖고 이렇게 뭐 한 것 같다는 이제 뉘앙스를 얘기하는데, 이거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당내에 검찰 얘기를 듣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 예? 검찰 얘기를 듣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실제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의하는 의원들이 2024년 총선 전에 많았어요. 그런 의원들이. 그런 의원들 집에 가야죠. 그 여러분들이 집에 보냈어. 그런 의원들. 자, 그런데 이걸 만들 때도요. 우리 당 의원들이 이거 2020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21대 때 만들었는데,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우리 당에도 많았거든요. 그 양반들이 앞장섰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부패 범죄. 3천만 원 이상 뇌물수수예요. 자, 뇌물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부패 아니에요. 회사 부패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패도 공무원 부패 범죄예요, 이게. 자, 경제 범죄예요. 기업에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이에요. 특가법이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특가법이에요. 이거 누가 하냐면요. 100대 대기업들, 뭐 300대 대기업들, 1000대 들어가는 기업들, 이런 대기업 사람들만 이거 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고위공무원들입니다. 2번은 재벌들이에요. 자, 공직자 범죄 3번 공무원들이에요. 4번 선거범죄, 선거 관련 범죄 누굽니까? 전국의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그런 사람들이 얼마 됩니까? 한 7, 8천 명 되잖아요? 자, 방위사업범죄 이게 방산업체니까 공무원들 관련되잖아요. 국방 공무원들. 자, 대형 참사 사건 및 마약 수출. 이 사건이면, 이 중대범죄면요. 대한민국 중요 사건의 90% 이게. 이것만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다? 이것만 검찰이 직접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해라? 경찰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바지저고리인 줄 아냐? 우리가 바지저고리인 줄 알아? 니들이 중요 사건 다 하고 또 이 사건에, 여러분 이 사건 보세요. 이 사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건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 인지 사건이에요. 누가? 검찰이 인지했다고 사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좀 바뀌었죠. 극우단체가 고발을 해갖고, 고발 들어왔으니까 수사합니다. 아마 지금 김민석 총리도, 고발 들어왔으니까 수사합니다. 이러고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예? 이거 다 인지사건, 인지사건. 인지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찰이, 검찰이, 어느 검찰? 정치검찰이 정치권에 관여해서 재벌들 목쥐고 국회의원들 목쥐고 지들이 앞서 지들이 정치로 쥐락펴락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만들 때 이 안이 검찰이 냈겠지 먼저. 야 수사를 니네가 좀 털어야 된다. 이걸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걸 주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검찰과 내통하는 의원들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법안 만들 때도 봤거든 그때. 보니까 이 양반들이 검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네. 또 잘 모르고 나처럼 뛰어난 만주범죄래요. 만주 변호사들은 알거든요. 내가 사법고시 공부를 안 했어도 온몸으로 감옥을 몇 번씩 갔다 오면서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잘 모르는 의원들은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야 이거 저거 하면 검찰이 응? 우리들 막 악랄하게 수사하고 그러면 우리 다 기소되고 꿈쩍 못할 거야. 이런 거 겁을 줘요 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의원들은 그래? 그리고 뭐 검찰이 가끔가다 슬쩍슬쩍 흘려. 너 무슨 뭐 뇌물 먹어서 돈 받은 거 있지 않나? 그 국회의원들 요즘도 그러나? 그리고 자기가 서로서 먼저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안불안한 거야. 근데 검찰 너무 자극시키면 안 돼. 이러고 설득을 해요? 이러고 가스라이팅을 시켜? 그러니까 이 안이 와.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냥 6대 범죄도 다 들어가 있고 다 인지수사인데 여기다가 뭐를 붙였냐면 대형 참사 등 이렇게 했어요. 등. 이거 갖고 한동훈 있는 이 친구가 장난을 친 거 아니에요. 예? 대형 참사 등 그러니까 이거 등을 의총에서 내가 기억나요 그때도 이 등을 빼자 그냥 6대 대형 범죄로 하자 6대 중대 범죄로 하자 등을 빼자 검사 출신 의원들이 등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좀 여유 있게 수사할 수 있다 등 들어가니까 거기 등에다가 다 때려둔 거 아니에요 모든 범죄를 그 등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등을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검찰한테 세뇌돼서 검찰한테 딱 잡혀갖고 검판사 출신들 예? 검사 출신들만 아니에요. 검판사 출신들이에요. 아마 지금도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검사들 너무 이렇게 자극해서 안 된다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역 의원들 정봉주가 들어오면 이런 거 갖고 제가 의총에서 이런 거 갖고 여기 등을 왜 붙이냐 6대 범죄를 왜 주냐 사건 완전 뺐자 그리고 검찰과 내통하는 의원들 손 들어봐라 손을 못 들겠으면 발 들어봐라 그만 안 두겠다 이러니까 정봉주 국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판사 출신들 왜 그래 점잖만 빼는 거,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 정봉주 같은 사람들 들어오면 국힘하고도 싸우지만 우리 당내에 잘못된 관행하고도 싸우잖아요. 잘못된 관행하고 싸우고 맞서 부딪혔고, 비주류 중에 비주류면서 뚫고 올라가고 대통령 된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 기다려지 악착같이 들어갑니다. 예? 물구나무 서서라도 기어서라도 낮은 포보 철조망 통과해서라도 악착같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악착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나더러 수박이래. 우리 당원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저더러 예? 제가 명팔이라고 발언했다고 저더러 수박이라고 그러고 지금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그 딴게에다가 글 올리면 그냥 정봉주 그냥 칭찬하는 글 하면 욕하는 거 집중포화 맞으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투하는 겁니까? 왜 저한테 미사일을 쏴요? 네. 안경 이렇게 밑으로 봐서 그래요. 이렇게 올려 쓰고 있는데 그 고민철님 별거 별거 다 신경 쓰네. 그럼요. 예. 일단 들어갑시다. 굽히고 들어가야지. 자, 조용히.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의원들 내가 비판 안 하겠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야지. 조용히 지금 당대표 누가 또 될 것 같으니까 조용히 들어가야지. 당대표에 대해서도 발언 안 해요. 음.
저 발언 안 합니다. 정청래 박찬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 뜻이 어디로 갔는 줄 알고 누가 돼야 되는 줄 알고 대통령이 그 대통령 명심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조용히 갖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이거 다 뺏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뺏는 게 아니에요. 이게 뺏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뺏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누가 직접 수사를 해요? 어느 나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합니까? 수사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두 개 나라 있는데 그거를 막 갖다 또 왜곡을 해 검찰들이. 중대 사건일 경우. 근데 우리나라 국가수사본부 있잖아요. 국수본 있어요. 아니 국가수사본부도 그 합동 수사를 합니다. 검찰하고. 아, 검찰 병력 필요하게 되면은 파견 받고.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수사하던 검찰들은 수사를 떼니까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단체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국수본에 수사력을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검찰들이 맨날 흘려. 아유,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검찰이 들어와야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이러고 사기를 쳐요, 사기. 이거 그 세뇌입니다. 뇌공격이에요, 뇌공격. 예? 뇌공격입니다. 인식 조작이에요. 검찰이 무슨 수사를 잘해요? 예? 검찰 수사 잘하는 거 어떻게 입증해요? 검찰 수사했고 기소한 거요. 기소하는 거 무혐의 나온 게 줄줄이에요. 뭘 수사를 잘합니까? 밑에서 박박 끼고 땅에서 박박 끼고 개고생하는 건 경찰이에요. 13만 경찰로 우롱하지 마십시오. 가족까지 하게 되면 100만 경찰 가족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경찰 출신입니다. 아들은 의경 출신이고. 아니 언제 경찰이 수사 잘하도록 기껏 수사해 오면 자기들 누구 검찰 가족교회 있으면 경찰한테 야 이거 무혐의 돌려보내 다시 해. 아니 근데 경찰이 어떻게 수사해요? 경찰끼리 자조적으로 그러잖아. 야 이거 같이 가져갖고 수사하면 뭐하니? 검찰이 다 바꾸놓을 건데 대충 해 대충 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인식을 검찰이 만들었고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이거 경찰한테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 경찰에 요즘은요. 변호사 출신, 로스쿨 졸업했고 변호사 된 사람들 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채로. 저도 그 사람들한테 조사 받아봤거든. 잘해요. 잘합니다. 예? 저도 가짜 미투 걸렸을 때 그 사람들 수사하는데 웬만한 검사들 저리 가라요. 잘해요. 그래갖고 그 변호사 출신들을 계속 특치해갖고 수사력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갖고 국회의원도 초선 때 다 잘합니까? 초선 때 잘한 사람 정봉주밖에 없었어. 초선 때 너무 잘해갖고 초선만 하고 밀려났나 봐. 예? 초선만 하고 밀려났나 봐. 이제 그거 계속 또 해야지. 근데 재선 3선 4선 되면서 이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잘하잖아요. 예? 검찰은 공소유지만 하면 됩니다. 공소유지가 여러분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기소하고 경찰에 수사갖고 해오면 이거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하고 기소한 다음에 공소 유지해요. 소를 제기한 거냐, 소를 제기한 걸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는 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재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해갖고 온 걸 진짜 잘하는 건 수사 잘하는 것보다도 죄 없는 사람 억지로 죄를 만들었고 조국 장관 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 죄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인지수사한다면서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소된 사람을 논리정연하게 정말 죄를 찾아내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울한 사람은 가려내고 죄 있는 사람들은 처벌하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공소유지예요. 그거 검찰 그만하면 돼요. 그럼 훌륭한 검사라고 우리가 박수 칠게요. 지금 어떻게든지 여러분 보세요. 검찰 이제 이게 수사권 뺐으니까 수사권 원점으로 돌리는 거 원점 뺏는 거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럴까요?
여러분 검찰이 2,000명이고, 2,000명이고, 이거 자기들 계속 로비합니다. 누구한테 로비해요? 국힘에 검찰 출신 의원들 엄청, 한 반은 검사 출신들일걸? 또 판사 출신들. 그 사람들에게 로비합니다. 이거 못하게.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요. 제가, 야, 기가 막히게 저희는 이제 정통 운동권 출신 아니에요. 2004년도에 들어갔고, 여러분들 그 연식이 좀 된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2004년도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이 152명 돼갖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그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열린우리당 의원이 150명, 150명이에요. 와, 의총을 그냥 릴레이 의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초선 의원이 108명인데 초선 의원들이 운동권 출신들이니까 이게 세잖아요. 논리가 세니까 이 의총을 국가본법 폐지갖고 한 20번인가 했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열린우리당 내에 국가본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 50명. 50명.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검찰의 수사권을 원점으로 돌리고 수사권을 다 없애도록 하자. 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 자신 못합니다. 로비 받아요. 로비 받아요. 근데 로비를 어떻게 그냥 뭐 검찰이 로비하지 않고, 검찰이 캐비넷이 있잖아요, 캐비넷. 예? 캐비넷이 있어요, 캐비넷. 그 캐비넷을 갖고 살금살금 낚싯밥도 던겼다가 밀당도 했다가 누구한테 흘려요. 야, 너 그 선거 때 뭐 네 친구, 네 사업하는 친구한테 너무 용돈 한 500만 원, 한 2천만 원 받았다며. 덜컹하죠, 덜컹.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가족 같은 친구들이 뭐 몇백만 원 주고 그러면 그거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뭐 제가 현역은 아니니까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면 우리 사업하는 친구가, 야, 어디 그냥 좀 뭐 친구들 술 살 때 그냥 카드 쓰고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네가 술 사러 그거 받잖아. 그러게 누적되면 또 한 돈 천만 원 되면 사업하는 친구가 계속 돈을 줬대요. 뭐 이런 거 들려봐. 덜컹하잖아. 야, 우리 그러면 싹 그러면서 그래. 우리 검사하고 검찰하고 꼭 등을 질 필요가 있겠어,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인데, 검사들 잘 써갖고, 우리가 저놈들, 국힘들 쳐냈는데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물립니다, 이러다가.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사권을 원점으로 돌려서 수사권을 없게끔 하는, 있는 그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보이지 않는 저항이 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자, 400은 한 것처럼 350 넘었으니까 박수 치고 또 가겠습니다. 50만 넘으면 박수 친다. 아이고 좋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힘을 불어 넣어줄 사람은 누구? 우리 당원들입니다. 우리 지지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개과천선해서 반성을 잘못한 걸 반성하고 4월 2일부터 제가 반성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당으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 가서 일하고 많은 분들이 정부 가서 일하세요. 저는 등을 밀어주고 당에 돌아가서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꾸준 일 마다하지 않고 미관 말직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당을 하루 세워서 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게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홍봉주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이번 대선 때 다 풀었어요. 뭐 직접 풀진 않았는데 누구 아주 가까운 제3자를 통해 갖고 오해 없다. 20년 지난 관계 아니에요. 오해 없다. 그래서 나도 죄송하다. 그리고 또 제가 뭐예요? 텔레그램으로 또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보냈고 다 보고 예. 그래서 풀었어요. 대통령 풀고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저는요 진짜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와 갖고 댓글 달고 방송해 주고 막 미미하지만 이게 시청자 동접자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여러분들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 사실 그 혼자 준비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하면 좀 진이 빠져요. 그리고 운동도 좀 빡시게 하잖아요. 악착같이 해야죠. 예? 혈관 에이지는 제가 그 피검사 자주 하고 그뭐 자주는 아닌데 하는데 혈관 에이지, 혈관 나이가 혈액 나이, 혈관 나이가 30대 후반쯤 돼요. 깜짝 놀라요. 서울대 교수 출신이 그분이 이제 오픈해갖고 내과를 하는데 저 이제 뭐 제 팬이에요. 그리고 또 와갖고 한번 하라 그랬고 했더니 와, 뭐 혈관에 염증 하나도 없고 이제 그거는 뭐 400 몇 가지 그 검사를 해갖고 암 예진을 하는 거야. 암 예진. 암 예진하는 건데 깜짝 놀래요. 2달 전에 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이 건강한지. 튼튼하다. 혈관은 튼튼하고 혈액은 깨끗하고 건강하고 술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제가 건강할 수 있었던 거는 그 1년 동안 진짜 막 심장을 찢어내고 그리고 내란 때 나가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숨어갖고 그냥 여러분들 시위하는 장면 숨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1년 동안 얼마나 고통했는데 다시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어, 진짜 감사하고 늘 마음속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배신했던 배신감을 줬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자숙하고 그리고 저도 반드시 해서 내가 굵히 너희들이 잘못됐음을 내가 검증하겠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봉주의 힘입니다, 여러분. 갑시다, 한번 진짜 갑시다. 예. 문우주 기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1년 지났기 때문에 뭐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끝까지 자숙할 테니까요.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어, 그 그리고 뭐 그때 1등을 하나 뭐 꼴찌를 하나 들어가서 좀 함께 했었으면 하는데 편안하게 오래간만에 이제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니까 1등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한 거죠, 제가. 예. 400 가자 했는데 이제 400 갔다고 심정적으로는 366명까지 갔으니까 심정적으로는 400 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한잔 하시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한잔 하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던 그 내용을 조금 그 편집을 해갖고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저녁 9시에 편집본을 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봐주셔도 좋고요.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비 오는데, 사고 안 나게, 피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대통령도 여러분들 피해 안 보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코스피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3천 넘었습니다. 박수 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